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활약 중인 이탈리아 클럽 나폴리가 또 이겼습니다. 공식 경기 13연승, 구단 자체 연승 기록을 경신하며 이탈리아 세리에 A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소올로와의 경기, 결국 만만치 않은 팀과의 경기에서 4대0으로 크게 이겼는데, 그렇기 때문인지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의 공격 능력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이었지만 상대 문전까지 무려 50m 폭풍 드리블로 치고 들어가는 경이로운 공격 가담까지 보여줬는데요. 사솔로와의 경기 역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찬사,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폴리의 대승과 김민재 선수의 활약, 현지 반응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12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선두 나폴리가 상위권에서 선전을 벌이고 있는 사수올로를 상대로 4대0으로 크게 이겼는데요. 사수올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올라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좋은 선수들도 많이 배출했고, 또 많은 또 명장들을 배출하면서 각광받던 팀이죠. 올 시즌도 꽤 많은 이탈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경기력과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나폴리를 상대로는 현격한 실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나폴리가 현재 10승 2무, 올 시즌 12연속 리그 무패,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5전 전승을 포함한 17경기에서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AC 밀란이 2위, 라치오가 3위, 아탈란타 4위, 로마가 5위인데 돌풍의 팀인 우디네세가 6위까지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인테르 밀란이 7위, 유벤투스가 8위이고 그 다음이 사수올로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8위 유벤투스를 조금 더 압박할 수도 있었던 사수올로의 상황인데 나폴리를 상대로 완패를 당하면서 그 꿈을 놓치게 됐고요. 이번 경기의 주역 역시 헤트트릭을 기록한 오시멘 선수입니다. 부상 복귀 이후 엄청난 득점 감각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 4분에 크바라첼리아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선제골을 넣었고 전반 19분에는 또 한 번 크바라첼리아의 패스를 골로 연결을 했어요.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크바라첼리아는 전반 36분에 직접 득점까지 올리며 1골 2도움으로 역시 올 시즌 최고의 윙어다, 유럽 최고의 윙어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의 활약을 펼쳤고 후반전에 오시멘이 한 골을 더 보태면서 4대0이 됐습니다. 통계매체 후스코드닷컴의 평점을 보면 역시 헤트트릭을 기록한 오시멘이 9.7점 최고의 점수를 받은 가운데 크바라첼리아 8.6점, 수비라인에서는 7.4점을 받은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에서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어시스트 하나 기록한 레프트백 마리오 후이도 8.3점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경기 나폴리는 부상에서 회복한 프랑크 잠보 앙기사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막강한 선발 라인업을 구축했어요. 챔피언스리그는 아무래도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리그에서의 선두 질주를 이어가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레인저스와의 경기에는 완전히 공격 라인의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는 크바라첼리아, 오시멘, 로사노의 주전 3톱이 가동됐고 미드필드 라인도 치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 이 3명의 선수가 주전이거든요. 모두 출전했습니다. 포백 라인은 마리오 후이, 김민재, 제주스, 디 로렌초인데 제주스가 왼발잡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제주스가 왼쪽,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됐고 디 로렌초가 공격 가담을 이날 많이 하면서 디 로렌초의 오른쪽 수비 영역도 김민재 선수가 커버했는데 본인도 디 로렌초처럼 높이 올라가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번 경기 굉장히 나폴리가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사솔로 같은 경우에 4-3-3 포메이션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대표 공격수인 스카마카 선수가 올 시즌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고 또 라스파도리 같은 경우도 나폴리로 이적을 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베라르디 선수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빠지면서 공격의 위협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최근 토트넘 이적설이 나오기도 했었던 이탈리아 대표팀에 새로 뽑히고 있는 젊은 중앙 미드필더 프라테시 선수가 그나마 좀 역동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사솔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 4분 만에 나폴리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선제골 과정에 김민재 선수의 기여가 아주 컸습니다. 중앙 하프라인저까지 센터백임에도 올라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마치 중앙 미드필더처럼 기점 패스를 날카롭게 찔러 넣었던 김민재 선수인데요. 김민재 선수의 장거리 강하고 빠른 패스를 라이트백인 디 로렌초가 깊숙이 올라가서 이어받았고 여기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크바라첼리아가 니어포스트에서 헤더로 떨궈주고 흐른 공을 오시멘이 받은 이후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시스트는 크바라첼리아가 했지만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와 디로렌초의 오버래핑에 이은 크로스패스 이 과정이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김민재 선수가 배후의 공간을 정확하게 보고 디로렌초가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동선 앞에 떨궈지면서 공간 패스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상대 수비의 허점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한 김민재 선수의 시야와 판단력과 또 패스 정확성이 모두 빛난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죠. 여기서 디로렌초의 크로스패스 말씀드린 대로 크바라첼리아가 살짝 흘려주면서 오시멘 선수가 한번 키핑하고 밀어넣었는데 상대 수비수들이 리어포트로 움직였던 크바라첼리아에게 모두 현혹됐기 때문에 오시멘 선수가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전반
20분에도 오른쪽 라인에서 공격이 전개됐습니다. 디 로렌초가 또 한 번 오버래핑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디 로렌초가 직접 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그랬듯이 기점 패스를 후방에서 찔러 넣어줬고 왼쪽 측면 공격수인 크바라첼리아가 이번 경기에서는 사솔로 수비 라인의 집중 마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지를 많이 했어요. 오른쪽으로 본인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플레이를 통해서 수비를 떨궈냈고 여기서 또 컷백을 내주면서 니어포스트 부근에서 오시멘이 바로 논스톱으로 밀어넣으며 추가골을 넣었거든요. 로사노와 크바라첼리아가 사이드 체인지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었던 플레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보시면 디로렌초와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서 후방 빌드업을 함께 전개하는 것이 나폴리의 공격 기점으로 아주 잘 통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 처음 입단했을 때는 왼쪽 센터백으로 계속 중용되고 왔었고 주전으로 뛰어왔는데 지금 라흐마니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른쪽 센터백도 보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가더라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사실 오른쪽으로 처음 옮겼을 때는 이탈리아 언론으로부터 오른쪽에 온 것이 조금 낯설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스팔레티 감독도 얘기했지만 원래 김민재 선수는 왼발도 잘 쓸 뿐이지 오른발을 잘 쓰는 오른쪽 센터백으로 더 잘하는 선수다. 어느 쪽을 놔도 문제없는 선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실제로 경기를 거듭해 가면서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서도 월드 클래스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상공을 펼친 나폴리 전반 36분에 세 번째 골까지 나왔는데요. 레프트백인 마리오 후이 선수가 기가 막힌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고 크바라첼리아가 수비 뒤로 돌아 들어가면서 이 공을 키핑하고 바로 빠르고 강력하게 오른발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3대0을 만들었어요. 후반전 들어서는 3대0의 큰 리드 상황 속에서 대단한 장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의 폭풍 드리블인데요. 김민재 선수가 하프라인까지 치고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드처럼 수비하는 것이 굉장한 특징적인 플레이인데 이 장면에서는 본인이 직접 또 한 번 상대의 전진 패스가 안기사의 뒤쪽으로 들어오자 치고 들어가서 끊어낸 그 속도 그대로 돌파를 시작합니다. 상대 측면 미드필더와 풀백까지 제치고 들어가는 돌파가 이어졌고 심지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 문전 부근까지 김민재 선수가 치고 들어가서 컷백 내준 것 크바라첼리아가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아쉽게도 수비의 6탄 방어에 걸렸거든요. 이게 통과돼서 득점이 됐다면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될 수 있었던 장면일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정말 풀백인 것처럼 오버래핑을 했다. 대단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데 속도와 기술, 패싱력을 모두 갖춘 수비수로서 공격형 센터백이다. 아주 현대적인 센터백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하나의 장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기점 패스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후반 14분에도 김민재 선수가 아주 빠르고 강한 전진 패스를 오시멘에게 바로 줬어요. 최전방 공격수에게까지 패스가 배달될 정도로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김민재 선수가 연결했고 오시멘이 이 공을 받아서 교체로 들어왔던 은돔벨레에게 내주고 은돔벨레 패스를 다시 받아갔고 배우로 침투하는 과정 속에 패스가 끊기긴 했는데 이 장면처럼 김민재 선수가 크바라첼리아에게도 패스하고 오시멘에게도 패스할 정도로 아주 공격 가담력이 좋고 좋은 패싱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업인 수비 역시 잘했어요. 후반 28분에는 주앙 제주스 선수가 공격수를 빠뜨리면서 뒤로 흘렸는데 이 흘러나온 장면 역시 김민재 선수가 쫓아가서 잘 걷어냈고요. 측면에서 올라온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 헤더 슈팅하기 전에 김민재 선수가 껑충 뛰어올라서 좋은 낙하지점 판단 이후 정확하게 헤더로 잘라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2분에 사솔로 수비라인에 실수가 발생하면서 공을 낚아챈 오시멘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침착하고 여유롭게 로빙 슈팅으로 헤드트릭을 완성하며 4대0으로 나폴리가 승리했습니다. 이날 김민재 선수의 세부 기록 살펴보면 일단 소퍼스코어 평점 7.5점, 폰모 평점 7.9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 받았는데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이 히트맵을 보시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이 아니라 그 앞쪽,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드 영역, 또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영역까지도 굉장히 많이 빨갛게 돼 있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아주 공격적이고 전진적인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95%의 놀라운 패스 정확성을 보여줬고 기회 창출이 2개나 있었어요.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 미드필더에게다 나오는 공격 생산성을 보여줬던 그런 공격 전개력을 보여줬던 장면이고요. 파이널 서드 지역, 상대 수비 지역, 그러니까 우리 팀의 공격 지역으로도 패스를 5번이나 연결했고 정확한 크로스 패스까지 연결했고요. 5번의 롱볼 중에 3개를 정확하게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공중볼 승리 100%였고 상대와의 지상 경합에서도 3번 중에 2번 승리하면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수비에서는 리커버리 10개, 헤더 걷어내기 1개, 그냥 걷어내기 3개 등 역시나 풍부한 수비 지표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활약 속에 이탈리아의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 줬는데요.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의 6.5점이면 다른 매체의 7점이나 7.5점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색하게 주는 곳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다른 매체들의 평가 살펴보면 먼저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칼초 나폴리 24 그리고 칼초 나폴리 1926의 평점인데요. 칼초 나폴리 24는 평점 7점을 주면서
라이트백인 디 로렌초가 공격에 가담할 수 있도록 우측면을 잘 커버했다. 사수올로 공격수인 라우리엔테가 9번 자리로 진입할 때는 잘 타잔하기도 했다. 그리고 50m 드리블 돌파를 시도한 장면은 쿨리발리의 역할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았다 평가를 했어요. 쿨리발리 선수가 나폴리에서 뛸 때에도 이런 공격 가담 능력과 돌파력으로 가까워왔던 수비수인데 또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의 시그니처이자 그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만든 부분인데 김민재 선수가 그것까지 해내고 있다는 얘기죠. 칼쳐 나폴리 1926은 평점 6.5점을 주면서 골문에서 항상 승리한다. 즉 경합에서 항상 승리한다고 하면서 나폴리 수비의 기둥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나폴리도 평점 7점을 줬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이런 공격 능력에 대해서 천사들과 주목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순수한 힘과 타이밍, 대단한 드리블 돌파는 그의 전임자인 쿨리발리의 효과를 떠올리게 하면서 나폴리의 안방인 마라도나 경기장을 뜨겁게 만들었다. 3대0으로 앞선 상태에서도 수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잃지 않았고 나폴리 입단 당시 별명이었던 몬스터, 괴물이라는 표현이 점점 더 적절해 보인다. 정말 괴물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로스포츠도 평점 7점을 줬는데요. 공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공격 연결 능력을 통해서 마라도나 경기장을 황홀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말로 김민재 선수의 이런 공격 능력까지 보여주는 모습들 나폴리 팬들에게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올여름 위대한 영입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 매체인 투토 메르카토 웹도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주면서 쿨리발리의 후계자가 쿨리발리처럼 경기했다며 이번 경기에 보여줬던 전진 패스 능력이라든지 공격 드리블 능력은 쿨리발리의 모습 같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쿨리발리처럼 높은 위치에서 압박하고 공을 따냈고 공격 지역으로 전진했다. 상대 수비 뒤까지 치고 들어갔고 심지어 상대 골문까지 진입했다면서 앞서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그 장면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민재 선수 또 한 번의 빅매치를 준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 리버풀과 안필드 원정을 챔피언스리그 A조 6차전으로 치르는데요. 나폴리가 리버풀과 경기 홈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4대1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이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16강에 오를 수 있지만 리버풀이 워낙에 또 안방에서 강하고 또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 주전 선수들을 쉬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도 당연히 이번 경기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에서 또 프리미어리그의 팀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남길지 또 영국 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경기를 통해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러브콜들이 오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경기입니다. 이어서 11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에는 아탈란타와 빅매치 원정 경기로 치르고요. 11월 9일 수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엠폴리와 홈 경기, 월드컵전의 마지막 경기는 11월 12일 밤 11시 우디네세와 홈 경기입니다.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는 연말 휴식기를 좀 갖게 돼요.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한 2주 이상을 쉬고 나서 1월 5일 새벽 4시 45분에 인테르 밀란과 빅매치가 이어집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탈리아에서의 활약, 한준TV와 함께 이탈리아 축구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